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태 76회차 맞나요? 70, 76회차 맞네요. 76회차 76회차 1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하고요. 2부는 회원용으로 할 건데 일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회차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습니다. 지난 회차 무난하게 넘어가면 이번 회차 끝나겠다 했는데 지난 회차에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다른 데서 터져가지고 이번 회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복잡해졌어요. 완전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양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방송으로도 못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줄였거든요. 만들었는데 요거 일단 제가 1부, 2부는 이제 회원용으로 할 건데 그 2부는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1부만 우선 해가지고 문서를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원분들 그거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줄여놓긴 했는데 핵심만 줄였다고 했는데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예선 뭐 여기 쭉 있는데 일단 일본 볼리비아는 일본이 이겨줘야지. 92점 93.2%. 이거 무너지면 진짜. 볼리비아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홈 경기가 아니면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수준이 낮고요. 선수들의 수준이 낮고 그리고 원정 경기를 못하고 홈발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 대륙간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팀이. 대단해요. 제가 그랬죠. 홈 경기 잘해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결국 홈 경기 잘해서 4골을 쳤어. 자, 한국이랑 가나 경기는 처음에는 그래도 가나 대표팀 감독이 경기 보는 눈이 상당히 예리해요. 상대팀의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딱 맞춰진 높은 팀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좀 엉성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경기를 짜임새게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좀 보면요. 한국이랑 가나 경기 좀 홍병표 대표 아프리카 검거할 가나를 만든다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국가대표 친선 A매치고요. 이 경기가 중요한 게 리벤지 매치인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모하메드 쿠두스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월드컵 이제 2포트 사수라 이게 2포트가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2포트가 되면 적어도 2포트 팀에 올라온 팀은 안 만나니까 만약에 3포트 가면 1포트, 2포트의 팀을 만나게 되지만 2포트를 가면 1포트 팀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3포트 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럽 축구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팀 전술과 전략을 강팀이랑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포트 따지는 거 보니까 감독을 바꿔가지고 팀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진짜. 어우 진짜 뭐라 그러더라? 체육협회랑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협회장은 2년 2번 이상 못하게끔 법을 바꾼답니다. 아예 못하게끔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번만 버티면 다음에는 안 봐도 돼요. 다음에 안 봐도 되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요번엔 버티면 다음 월드컵, 이번 월드컵 말고 다음 월드컵 때는 다른 회장 밑에서 자기 아바타 세우려나? 그럴 힘은 안 돼,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선출도 이제 직선제 비슷하게 바꾼다니까. 이제 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뭐 그렇다니까. 진짜 지금 우리 국대가 진짜 황금기인데, 너무 아쉬워요. 이강인이 계속 잘 크고 있으니까. 근데 이강인보다 손흥민이 클래스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강인이 잘하긴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손흥민만큼 팀을 이끌고 잘하지는 않아요. 손흥민은 진짜 말 그대로 화신이 되는데 이강인은 그만큼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요. 손흥민이 진짜 마지막인데. 아, 좀 유럽에 좀 놀고 있는 감독 많더만. 아, 아쉽습니다. 벤투만 있었어도 진짜. 아니, 벤투보다 위를 데리고 와야지.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뭐 볼리비아전 2대 0으로 이길 때 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니까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가 처음에는 흔들렸는데 제가 가나가 쿠두스 부상을 핑계로 집에 갔습니다. 세메뉴 집에 갔습니다. 부상을 핑계로. 살리스도 집에 갔습니다. 예. 토마스 파티랑 아유는 이미 뭐 제외했고요. 그리고 또 지쿠랑 압둘 이사히쿠도 없습니다. 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는 1군이 아니라 1.5군? 1.5군인데 이제 에이스들이 다 빠졌으니까 2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 2군을 상대로 평가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브라질 이런 팀 데리고 와가지고 평가전을 해야지. 16강 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진짜 답답해요. 지금 남미 예선 다 끝나고 남미 6개 팀이 쭉 겼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있고 콜롬비아 이런데 얼마나 좋아. 그런 데랑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안 온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도 뭐 플레마나 같은 애들이 있긴 있네요. 그래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를 한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어 그래도 요 경기는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경기를 보면 이라크랑 UAE입니다. 이라크랑 UAE까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짚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갈게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건 1차전이 1대1로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1차전에는 이라크의 키 크고 그 원톱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안 나와가지고 1대1로 사실 요 경기는 UAE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추가 시간 후반 5분 그러니까 또 아일랜드 생각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 직접 찾아보시고 그 아일랜드 경기 제가 맞춘 거랑 마찬가지예요. 추가 시간 5분인데 추가 시간 거의 6분 다 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트로이 페럿이 넣었는데 토트넘에서 싼 가격에 팔았죠. 걔 팔면 안 됐는데. 약간 뭐 그건 토트넘 일이고 넘어가고 자 해가지고 1대1로 끝났습니다. 2차전은 이라크 가서예요. 이라크 안에서 경기를 합니다. 바스라가 진짜 이게 혼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물론 뭐 UAE라서 이라크에서 경기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크기가 6만 5천석. 엄청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감독은 뭐 호주 대표팀을 잘 이끌었던 감독이랑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벤투를 밀어낸 감독이 했는데 괜히 감독 바꿔가지고 UAE는 아유 벤투가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올라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할 때 피파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피파 입장에선 UAE가 올라와야 됩니다. 돈을 잘 쓰는 팀이 올라와야 돼요. 이라크는 돈을 못 써요. 이라크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또 기름 파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저긴 불안정해가지고 안 되는데 UAE는 돈을 잘 씁니다. 기름도 잘 파고 2019년인가 엄청난 크기의 유전을 또 하나 발견해가지고 UAE가 돈이 또 많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2019년 맞을 거예요. 그때 보고서를 읽었는데 2019년이 맞을 겁니다. 그때 직접 이 브리핑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크기였더라? 엄청 커요. 그걸로 훈이가 바뀌었으니까, 훈이가 바뀔 정도였으니까, 체구,
가체랑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 그래가지고 돈이 또 많아요. UAE가. UAE가 피파 입장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UAE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라크 원정이라서 이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전력적으로 보면 이라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참 복귀한 아흐마드 후세인이 요번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이라크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아요. 1차전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라크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라크 또 무승부로 아랍에미리트 승리를 바라는 게 그 피파 입장인데 피파의 입장이 정해지기에는 이라크가 낫다. 이라크 홈 경기라는 게 좀 크긴 하고 사실 무승부냐 승이냐는 취향 차이인데 피파 관점으로만 보시면 이겁니다. 피파 관점으로만 보시면 저는 일단 승은 나중에 추가 마킹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사우디 친선전은 홈 경기 승으로 가고 알제리가 좀 센 팀이다 보니까 사우디 승이 적긴 한데 그래도 사우디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사우디 승을 오히려 더 높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스웨덴 슬로베니아는 솔직히 스웨덴 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얘네들은 어차피 뭐 스웨덴 슬로베니아는 어차피 그 경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경기. 두 팀 다 못하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없는 경기. 둘 다 첫 승이에요. 이기면. 첫 승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경기. 스웨덴이랑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슬로베니아는 지금 감독 교체 후에 지금 갑자기 감독 교체했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완전 팀이 망쳤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감독을 좀 미리미리 좀 제대로 된 그걸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 그 때문에 완전 팀 분위기 무너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또 뭐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승이 많네. 기분 좋은데요. 저는 승이 많으면 이상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경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보스니아입니다. 좀 급하게 가죠.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많아요 내용이. 오스트리아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경기는요. 하기 전에 한 경기 더 10번 경기 불가리아 조지아는 제 개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 판단. 불가리아 조지아가 더 강팀인 거 맞아요. 조지아가 훨씬 강팀인 게 1승 4패니까 더 강팀이죠. 득실도 봐도 그런데 조지아 마지막 경기 이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국가에 대한 그런 건 있죠. 하지만 보세요. 우리랑 평가전 하는 가나도 중요 선수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경기에도 조지아의 중요 선수들은 아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와봤자 의미 없으니까. 조지아의 핵심 선수들은 팀의 중요 위치고 그 팀들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 리그에서도 상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조지아를 키워온 감독 입장에서 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선수들을 시험하는 걸 할 거예요. 조지아 감독은 좋은 감독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불가리아 승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불가리아 승을 추천드리고 이변이 되기 때문에 참 좋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경기를 보도록 하겠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 이야기를 해보시면 오스트리아 1위고 보스니아 2등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큰 차이 없죠. 기록을 보면 큰 차이 없어요. 보스니아는 가장 큰 게 오스트리아한테 1대1로 홈에서 진 게 커요.
이것만 무승부만 했어도 지금 오히려 순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근데 무승부를 못한 게 아쉽죠. 예. 그래도 보스니아가 지금까지 해온 거 잘한 경기입니다. 예, 루마니아가 오히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보스니아가 루마니아를 잡아준 거 커요. 그리고 저도 플레이오프는 가니까 플레이오프는 확보해 놓은 경기 두 팀 다 1위를 오스트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보스니아 상대로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 없어요. 이 경기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요. 그래야 최근 팀 분석해보면 라이프랑닉이 역시 팀을 잘 만들어. 예. 4-1-4-1이기 때문에 압박과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홈 경기를 할 수 있는 합니다. 예. 그리고 아흐라투비치 같은 선수, 자비처, 라이머 얘네들이 다 뛸 거고요. 예. 보스니아는 루마니아한테 선제골 내주고도 3골 몰아치면서 이겼어요. 예. 그만큼 잘하고 이제 제코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데리치, 부르니치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을 보면요. 1승 3무 1패로 동률이에요. 절대 저렇게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승 3무 1패로 동률이고요. 이번 예선 첫 맞대결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2대1로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1승을 요번에 한 거예요. 예. 네이션스 리그 당시에는 보스니아가 1승 1무였어요. 오스트리아 요 경기를 그래가지고 보면 오스트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이런 경기는 이제 보스니아가 몰아쳐서 성공하냐 못하냐 이제 초반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결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스트리아가 골을 넣거나 보스니아가 이 무승부는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 무승부가 필요 없거든 보스니아한테. 저도 어차피 플로 가요. 이기면 바로 가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 게 제일 커요.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게 양팀. 이 무승부라는 의미는 승패로 가는 게 제일 커요. 패를 꼭 승 가실 분들은 패를 꼭 집어넣으시고 아일랜드 경기 조금 얘기하면 아일랜드 헝가리가 무승부로 버티다가 졌습니다. 몰아붙이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무승부는 안 나옵니다. 몰아붙이다가 뒷방을 맞아가지고 오스트리아 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몰아붙일 거고 다득점은 나올 수 있어요. 다득점 3대3 무승부 이런 거 인정. 2대2 무승부 이런 거 1대1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60분이랑 긴 시간에다가 거기다가 또 추가 시간까지 하면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웨일스랑 북마케도니아. 힘들다. 웨일스랑 북마케도니아는 사실상 이건 조 2위 결정전입니다. 예, 보시면 북마케도니아가 많이 컸네요. 진짜. 둘이 동점인데 득실차가 좀 많이 나죠. 북마케도니아는 비기기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비기는 능력이 충분히 뛰어난 팀입니다. 예. 비기기만 해도 최저 실점 팀이잖아요. 요거는 근데 무승부가 나올 수 있어. 북마케도니아가 무승부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경기 분석을 보면요. 쭉 보면 맞대결에서는 비겼습니다. 북마케도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승리하는 듯 했는데 웨일스가 포기하지 않고 공세해서 막판에 동점골 터트리면서 비겼어요. 이 두 팀의 경기는 기본적으로 공격력보다 수비력에서 판가름 나고 1대0, 0대1, 1대1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리하게. 웨일스가 적극 공세하면 오히려 북마케도니아한테 앞에 오스트리아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 경기도 그래서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두 팀의 성격상 두 팀은 공격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팀들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경기 정말 웨일스가 살짝 우세죠. 홈이니까. 하지만 북마케도니아의 방패가 큽니다. 저득점 될 거지만 저는 저득점보다 오바에 이것도 승패로 보는데 요거는 웨일스 승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가 홈에서 잘해요. 인정해. 웨일스가 홈에서 잘해요.
웨일스가 2승 1패네. 홈에서 베기한테 졌는데 홈에서 잘 해요. 8득점 5실점이면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래도 저는 요 경기 이것도 올승하면 더 많이 맞을 가능성이 큰. 근데 승이 승 아니야. 이거는 북마케도니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맞고 마지막으로 한 경기만 더 하고 넘어. 스코틀랜드 덴마크 경기는 덴마크 스코틀랜드 경기는 이것도 역시 걸려 있습니다. 덴마크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덴마크 스코틀랜드 경기는 1등, 2등인데 1점 차예요. 3등은 이미 끝났어. 그리스가 깽판을 좀 쳐줬거든요, 스코틀랜드한테.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지금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스를 잡았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를 못 잡아가지고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 스코틀랜드. 근데 상대는 덴마크야. 못 이기지. 근데 스코틀랜드한테 무승부가 의미 없어. 왜? 저도 플롭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 저도 미야기에 승패로 갈린다고. 홈 경기 기준으로 볼까요? 스코틀랜드는 한 경기도 아니고 5득점 2실점. 보시면 그리스 상대로 3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덴마크는 원정 경기에서 한 개의 실점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 영장에 3대0으로 이겼고요. 훨씬 더 좋아. 자, 덴마크는 비기기만 해도 돼요. 그냥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덴마크도 최근에 최하의 벨라루스 홈 경기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 추가하는데 그쳤어요. 덴마크도 지금 쉽지 않아. 얘네도 뭔가 좀 삐긋삐긋하고 있어. 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덴마크 스코틀랜드 0대0. 2021년 홈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스코틀랜드가 이겼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스코틀랜드의 심장이 덴마크 이 바이킹 후예들 상대로 복수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와, 아일랜드도 가거든요. 이번에 덴마크가 떨어지진 않고 스코틀랜드의 심장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훨씬 강팀인 건 맞지만 선수들도 화려하고 강팀인 건 맞지만 스코틀랜드 홈 경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덴마크라고. 상대 전적을 한번 볼까요? 네. 스코틀랜드 덴마크. 어디 갔지? 상대 전적을 보면 각자 홈에서 이겼네. 월드컵. 예. 스코틀랜드가 홈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근데 너무 오래된 경기라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스코틀랜드 홈에서는 확실하게 스코틀랜드가 유리하네. 홈에서는 단 2번밖에 안 졌습니다. 2010년 이후로 하면 스코틀랜드가 다 이겼어요. 그냥 스코틀랜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경기 분석해봤고요. 이렇게 10경기 분석해봤고, 자, 나머지 경기는 열심히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요 문서는 바로 올릴게요. 그리고 완성본은 내일 오후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그때 올리도록 하고, 최대한 할게요. 감사합니다.